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미국 루이지애나의 슬러터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동네는 2020년 기준 인구가 900명도 안 되는 곳으로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던 사이였어요. 이 동네에는 레이시 플래처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레이시는 36살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부모님인 엄마 실라와 아빠인 클레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남북전쟁 재현재단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경찰이자 법원 서기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레이시가 9살일 때 이 동네로 이사를 왔었고 레이시는 이사를 와서 친구들도 바로 사귀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부모님은 교회에서 활동도 자주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듯 했죠. 하지만 레이시가 14살쯤 되었을 때 그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게 돼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자폐증이랑 자주 비교되는 증후군이지만 자폐증보다는 증상이 약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4살 때부터 레이시는 자라면서 불안 증세도 심해졌기 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홈스쿨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레이시가 전과는 달라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웃인 로버트는 레이시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들끼리 자주 어울려 놀곤 했는데 10대가 되고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다른 또래 아이들이랑 급격히 달라지고 전처럼 아이들이랑 같이 놀지도 않고 혼자 지내는 레이시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을 해가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레이시는 아이처럼 디즈니 영화나 유아틱한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다른 아이들 또한 레이시에게 흥미를 잃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2007년 레이시가 21살 때 이웃인 로버트에게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목격이 되고 그 후 레이시는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그녀가 친구도 별로 없고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지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레이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10년이 흘러서 이웃인 로버트는 마당에서 아빠인 클레이를 보고 스몰 토크를 하다가 레이시를 못 본 지 오래됐다고 레이시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로버트는 이 마을이 워낙 작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다 독립을 해서 이 작은 마을을 떠서 도시로 가는 게 흔했기 때문에 레이시가 지금쯤 결혼을 했거나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인 클레이는 레이시가 아직도 자기들이랑 산다고 대답을 하고는 빠르게 화제를 돌렸어요. 이후 로버트는 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고 레이시는 다시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리고 2022년이 될 때까지 레이시는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2022년 1월이 돼서야 그녀는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레이시가 사망을 했다고 부모님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녀가 발견된 곳은 레이시의 부모님인 클레이와 슐라의 집에 있는 방 소파였어요. 그런데 레이시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굉장히 마른 상태의 용변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시신은 부패되고 변형돼서 거의 녹은 것처럼 뒤엉켜 있었고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레이시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사회에서도 문제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레이시는 또 다른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후군의 이름은 락트인 증후군으로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증후군이라고요. 그래서 레이시는 부모님한테 100% 의존을 해야 되는 상태였죠. 락트인 증후군이 있는 환자랑 소통을 하는 법은 눈을 통해서 깜빡이거나 눈알을 굴리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요. 하지만 레이시는 병원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년도 더 넘은 상태였어. 그리고 몸무게도 40kg밖에 되지 않은 채로 발견됐죠. 레이시의 부모님은 레이시가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해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레이시가 발견됐을 때 그 소파 앞 테이블에는 빨래도 잘 개어져 있었고 레이시가 좋아하는 영화 DVD들 또한 쌓여 있었어요. 사실 레이시는 이 소파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창 방지를 위해서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레이시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도중에도 살이 썩기 시작했던 것이었고 레이시는 자신의 똥과 오줌, 구더기들과 파리들을 뒤덮여서 살아있는 채로 지냈던 것이었죠. 놀라웠던 점은 레이시가 있던 방을 제외하고 이 집의 모든 다른 공간들은 아주 깨끗하고 먼지 한 점 없이 깔끔했대요. 어떻게 이런 상태를 두고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레이시의 사망 원인은 부모님이 레이시를 방치해서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을 앓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돌봐주기만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레이시의 부모님은 이런 딸을 집에 두고 항상 밖에 나가서 스포츠 이벤트나 동네 이벤트에 자주 참여를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렸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레이시의 사진은 올리지 않은 지 몇십 년이 된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사실 이들이 레이시가 사망을 했다고 신고를 한 것도 한 이웃이 이들의 집에 왔다가 레이시를 발견했고 당신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이웃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냅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해요. 구급대원들조차 레이시의 시신 상태를 보고 집에서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일을 마친 구급대원 중 일부는 일주일 내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라와 클레이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레이시가 소파에 있길 원해서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이 주기적으로 씻겨줬고 돌봐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자신의 친자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